네, 오늘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드린 대로 인용 재결이 나온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도 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인정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 나오게 되죠.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굉장히 많은 유형의 재결들이 나옵니다. 제3자 취소 소송의 다시요. 제3자 취소 심판의 인용 재결, 일부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 그리고 이 문제와는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의무 이행 재결까지 굉장히 많은 재결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재결의 많은 내용을 하다가 초심을 잃게 돼요. 초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다루기 위해서 이 많은 유형들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는가를 잃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가, 그래서 재결을 대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각각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19조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이걸 다루는 이유는 19조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거예요. 19조 고유한 위법이 있는가.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재결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고유한 위법이 있는가, 있어서 재결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걸 판단하려고 이 개별 재결 유형들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 행정소송법이요, 행정법 교재들이 많이 있는데 들어가다 보면 초심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의식의 출발점을 잊고 다른 이야기들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휘둘리지 말기로 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수험상 너무 오버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지를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인데요. 인용재결에 대한 제3자 소송의 경우 문제가 좀 복잡할지도 모르겠는데 3.1변명명이라고 적어드렸습니다. 제3자가 소를 제기하겠죠. 이 뒤쪽에 있는 그림을 같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이 그림을 저 뒤에 있는 화이트보드로도 이제 보여드려야 될 텐데 정확하게 보이지 않을 경우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을 참고로 하셔서 대략적인 모양을 한번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보이도록 크게 그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찾지 못했어요. 먼저 인용 재결 중에 제3자가 재결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먼저 행정청이 처음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행정청은 이렇게 청와대 모양처럼 그립니까? 이렇게 그리면 잘 안 보여도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이 휴브글로벌 사태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위험 화학 물질이니까 해골 모양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H. 이 회사한테 공장 설립 허가 처분을 내려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허가 처분이라는 게 휴브글로벌 이 공장 경영자에게는 수익적 처분이지만 이것은 복효적 행정작용입니다. 왜냐하면 인근에서 과수원을 영업하시는 제3자한테는 침익적 처분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이 허가 처분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제3자입니다. 당연히 제3자가 심판을 제기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제기했어요. 심판. 제가 사법부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뭐 저울추를 올려둘 수 있는 이 삼각형으로 표시를 할 텐데, 행정심판은 그 자체가 행정기관이기도 하잖아요. 준사법적 행정작용을 담당하고 있지만 행정청에 속하고요. 재결도 행정행위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삼각형 위에다가 이렇게 행정청 모양을 더 씌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제3자가 유독물질 생산 공장의 설립 허가를 다퉜어요. 행정심판했더니 그거 잘못돼서 취소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취소 재결은 내려졌어요. 그렇게 되면 이 취소에 대해서 이번엔 누가 불만을 가지겠어요? H사가 불만을 가지겠죠? H사는 이 허가부터 취소 재결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전체 일정을 보고 불만을 이 취소 재결에 대해서 가질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제소를 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겠습니까? 당연히 취소 재결이요. 왜냐하면 공장 주인, 공장 운영자가 소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최초의 공장 설립 허가에 불만이 있겠어요? 나중에 제3자, 과수원 주인이 제기했었던 행정심판 인용재결 때문에 갑자기 난데없이 자기의 권리에 침해받았다라고 느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이 취소 재결, 그러니까 인용 재결이죠. 인용 재결을 대상으로 해서 소를 제기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자고 했습니다. 19조요.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그러니까 재결로 인해서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으면 재결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다 그랬었죠. 19조의 문제, 이게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소를 제기한 사람, 공장 주인 입장에서 원처분이 불만이 없다고 그랬어요. 재결 때문에 추가적 불이익이, 전혀 없던 불이익이 난데없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결 고유의 위법을 다퉈야죠. 재결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핵심 주제인데 워낙 복잡 다단한 주제이다 보니까 디테일에 자꾸 들어가다 보면 사람이 삼천포로 빠지게 돼 있어요. 교수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사실 이 정도는 삼천포가 아닙니다. 관련 있는 이야기, 그냥 그 연관되는 논쟁이라고 해두죠. 19조에 의해서 재결을 대상으로 해서 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데, 근데 또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19조 본문에서 19조 본문에서 얘기하는 원처분 소송 아니야? 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단서가 말하는 재결 소송 맞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분들이 견해를 가지고 싸웁니다. 견해 대립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재의 해당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인용 재결에 대한 제3자 소송의 경우 3일 변명의 3, 이제 처음 부분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은 인용 재결에 대해서 불복할 이유가 없죠. 행정심판 청구인은 누구냐면 과수원 주인이에요. 인용 재결을 다투어야 될 당사자는 인용 재결로 말미암아 권리 침해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제3자이다. 이게 유해 화학물질 공장 경영자, 공장 주인이 제3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니까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원처분의 상대방이고 재결의 제3자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러니까 처분을 기준으로 하면 제3자는 과수원 주인이고요, 재결을 기준으로 하면 제3자는 공장 주인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뒤에서 이야기하는 제3자라는 말은 사실 헷갈리는 표현입니다. 원처분 제3자인지 재결의 제3자인지를 잘 보시지 않으면 내용이 엉뚱한 방향으로 산으로 가요.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재결의 제3자, 공장 주인입니다. 인용 재결에 대한, 과수원 주인이 제기한 인용 재결에 대한 공장 주인의 소송이 원처분 소송인지 재결 소송인지가 문제된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출발점은
19조의 고유한 위법이 있어서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걸 판단하려는 것이었었는데, 있다, 재결 대상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장주의 입장에서는 재결이 추가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당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교재에서 나와 있는 경우가 오히려 더 적은 것 같아요. 다 뛰어넘고 이거부터 얘기합니다. 원처분 소송인가 재결 소송인가, 이걸 반드시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 적어주시면 되느냐면, 원처분의 상대방과 재결의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본문인지 단서인지의 논의가 고유하게 항상 나옵니다. 앞으로 7가지 유형을 볼 때마다 최초의 원처분의 제3자와 재결의 제3자가 서로 다른 사람일 경우 반드시 이런 본문인가 단서인가 논쟁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꿀팁이 될 거예요. 먼저 재결 취소 소송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내용 읽어볼게요.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인용재결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은 자는, 인용재결로 불이익을 입은 자는, 재결은 과수원 주인이 제기했으니까 공장 주인이겠죠. 그 인용재결에 대해서 다툴 필요가 있고, 재결 대상으로 서로 다투어야 된다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인용재결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그냥 원처분이 있고 재결이 있으니까 원처분이 아닌 재결을 대상으로 제소하는 것은 19조가 상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경우네 재결 소송이지. 그러니까 19조 단서가 이 경우를 규율하고 있지 라고 이해를 하는 견해예요. 그런데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당해 인용재결은 형식적으로는 재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제3자 공장 주인에게 최초 처분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제3자 소송을 처분 취소 소송, 원처분 취소 소송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신에게 불이익해서 다퉈야 될 대상이 하나가 아니고 2개일 경우에는 원처분이다 재결이다 나누는 게 의미가 있는데, 처음부터 공장 주인의 경우엔 최초의 공장 설립 허가는 불만 대상이 아니었다고요. 불만 대상이 2개가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의미 있는 최초의 처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가 적용된 영역이 아니겠죠. 그냥 공장 주인에 대한 최초의 불이익 처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의미 있는 최초의 처분이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는데 행정심판도 행정작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청에 속하고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도 처분이에요. 처분성이 있습니다. 준사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이중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도대체 국민의 권리인가 시민의 권리인가 뭐 이런 것처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런 그 새로운 견해가 한 90년대 정도에 한국의 우리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이 됐어요. 판례는 뭔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인용 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처분과 재결은 구별된다. 인용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이 된다. 그래서 재결 취소 소송으로 본 것이라 평가된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재결 취소 소송으로 보는 견해가 더 다수설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판례의 문구 자체는 본문설 단서설의 매우 중립적인 표현들이에요. 단서설을 주장하는 학자라고 해서, 다시요, 본문설을 주장하는 학자라고 해서 인용재결과 원처분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조 본문에 의한, 다시요, 19조 단서에 의한 소송이다 라는 재결 취소 소송으로 보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판례인지는 사실 좀 의문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반대 학설은 수험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길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납득하지 못하지만 그냥 묻어갈 때는 판례 표현을 그대로 써주는 게 안전하죠.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인용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소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랑 똑같죠? 이렇게 묻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3자가 제기한 행정 심판의 경우에 인용 재결이 떨어지게 되면 원처분 상대방인 공장주인은 그때서부터 허겁지겁 급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재결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19조 본문에 의한 소송인지 단서에 의한 소송인지가 고유한 문제로서 제기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단서에 의한 소송으로 보는 것이 다투설이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첫 번째 단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취소 재결과 변경 재결 경우를 나누기 전에 헷갈리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3자가 제기한 취소 소송, 이게 경우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제3자가 제기한 경우에는 무조건 아까 우리가 생각한 방식대로 가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다만 알고 계시다가 이해를 하실 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뭘 잘못 생각했지? 그럴 때는 내가 다른 유형의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삼아 고민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다음에 그 생각에서 빨리 빠져나오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는 당사자에게 수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처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공장 설립허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당사자에게 처분 상대방한테 침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 설립 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가 나온 경우요. 여기서 공장 설립 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거부. 누가 급할까요? 공장 주인이 급하겠죠. 그러니까 공장 주인이 행정 심판을 제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거부 처분 취소 재결이, 그러니까 인용 재결이죠. 우리가 인용 재결의 3.1 변명명 도합 7가지 유형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용 재결의 하나로서 취소 재결이 떨어진 겁니다. 거부 처분 취소 재결이 떨어지게 되면 이번에 갑자기 제3자가 급해지죠. 제3자가 급해지게 되면 제3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엔 이 두 번째 그림이에요. 제3자인 과수원 주인이, 이 사람은 최초의 원처분인 거부 처분에서도 제3자였고 취소 재결에서도 제3자예요. 아까 첫 번째 경우는 다릅니다. 제3자가 소를 제기했다. 그런 경우에는 제3자 입장에서는 이 취소 재결로 인해서 최초의 불이익을 받았겠죠. 거부 처분이 있어서 우리 동네에 굉장히 아주 독한 물질 뿜어내는 공장이 들어올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 휴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당사자가 다투는가 싶더니 거부 처분 취소 재결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제3자 입장에서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두 개를 잘 구별을 하셔야 될 거예요. 19조가 문제되는 상황이 맞고요. 그리고 본문인지 단서인지에 대한 고유한 논의도 역시 똑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심판 청구인과 소송 제기한 원고가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유형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그림인데, 이 그림을, 세 번째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선명하게 출력이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일부 취소 재결입니다. 일부 취소 재결은 주로 영업정지 같은 것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역시 이 청와대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행정청이
호프집으로 하죠. 이번엔 H 호프집에 영업 정지 6개월의 침입적 처분을 발령했습니다. 영업 정지 6개월의 침입적 처분을 발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다투겠어요? H라는 사람이 다투게 되겠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 재결을 했습니다. 인용 재결의 일종으로서의 취소 재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영업 정지 3개월에 일부 취소 재결을 했어요. 일부 취소 재결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을 품을 수가 있겠죠. 나는 영업 정지를 받을 일을 아예 하지 않았는데 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영업 정지 처분을 나에게 하느냐라고 불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법원에 역시 H 호프집 주인이 제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정지 6개월을 정지 3개월로 일부 취소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이기 이전에 우리의 초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었느냐면 이것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나? 재결로 인해서 당사자에게 새로운 불이익이 발생을 하였나? 이걸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지 6개월을 한번 보세요. 정지 6개월과 정지 3개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데 전체를 다 없애고 처음부터 다시 만든 경우에 해당되는지 일부를 고쳐 쓴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잘 보세요. 정지 6개월과 정지 3개월은 적어도 정지 3개월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처음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다 새롭게 고쳐서 만든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변경되고 일부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소를 제기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온당해요. 그래서 19조에 원처분이 되는 겁니다. 19조 본문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삼천포로 빠진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사실은 안 돼요. 우리가 19조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업정지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었을 때 무엇이 소의 대상인지를 생각할 때 재결인지 원처분인지를 생각할 때는 재결로 인해서 추가된 불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원처분의 위법이 불량적으로 감축돼서 남아있는 것에 불과해서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변경되고 남은 감축되고 남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소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19조 본문이냐 단서냐에서 본문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변경 처분의 논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처분이 있고 후행처분이 있고 원처분이 있고 후행처분이 있는데 원처분이 후행처분에 흡수되는 것이냐 후행처분이 원처분에 흡수되는 것이냐 나중처분은 원처분을 다시 완전히 새로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행처분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원처분의 일부가 남은 것이기 때문에 후행처분이 원처분에 흡수가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흡수설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흡수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역흡수설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논의를 생각하시면 여기서는 논의의 핵심을 비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19조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19조에 의해서 감축되고 남은 원처분이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으니까 딱히 깊이 들어갈 필요는 또 없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있는 그 다음 행정작용이 나오죠.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전체 7개 여기에 이제 이 의무 이행 재결에 대한 처분 명령 재결 여기까지 합쳐지면 전부 7개 행정작용이 되는데요. 7개 재결 유형이 되는데 그 중에 네 번째 그러니까 왼쪽 그림의 맨 아래입니다. 행정청은 역시 청와대처럼 그려져 있고요. 이 아래 이번에는 경찰 아저씨를 생각해보죠. 경찰 아저씨가 경찰 정모처럼 보입니까? H라는 경찰 아저씨가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떨어진 거예요.
글씨가 보이도록 해야 될 텐데,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투겠어요? 당연히 H라는 상대방이 다투겠죠. 행정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변경 처분이 이루어져서 이번에는 감봉보다 견책이 더 가벼운가라고 했잖아요. 견책 처분이 내려졌어요. 질적으로 더 가벼운 감봉 1개월에서 질적으로 더 가벼운 견책 처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19조를 생각하면 돼요. 이 재결로 인해서 이 경찰 아저씨가 추가적인 불이익을 입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추가적인 불이익을 입었는가? 원초분에 있었던 불만사항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은 그만둘 생각이 없어요. 나에게 감봉이든 견책이든 나처럼 성실하게 근무하고 아무런 위법을 저지르지 않은 경찰에게 왜 징계를 하는 것이냐라고 다툴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재결로 인해서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질적으로 감축됐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재결로 인한 고유한 위법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원처분인 감봉 1개월 처분, 이걸 대상으로 제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래요. 견책 처분으로 감경된 당초 처분을 대상으로 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표현은 그런 식으로 판례가 하는 겁니다. 감축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19조 본문에 해당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또다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는지, 오해의 여지를 어떻게 남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드릴게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 변경 재결에 대해서 일부 취소 재결 및 변경 재결의 경우, 우리 판례가 있는 것은 변경 재결입니다. 이 둘 다 메커니즘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목차로 한꺼번에 병합해서 설명을 했어요. 변경된 원처분설, 변경 재결설 중에 판례 표현을 보겠습니다. 판례는 감봉 처분 1개월이었습니다. 감봉 처분을 소청심사위원회가 견책 처분으로 변경한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당사자가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이것은 공무원 관계에 대한 특별 행정심판기관이죠. 소청심사위원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라고 경찰 아저씨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보아서 변경 재결로 인해서 감경되고 남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판시해서 변경된 원처분설 입장으로 평가된다. 여기서는 판례가 오해를 살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오해를 살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판례는 나중에 얘기할 적극적인 변경 명령 재결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원처분과 변경 재결설이 있는데, 변경된 원처분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표현 그대로예요. 재결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원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재결 고유의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추가되면 더 좋겠죠. 변경 재결설, 변경 재결은 원처분을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이므로 이게 오해를 살만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 원처분을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처분이 있고 후행처분이 있으면 후행처분은 원처분을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서 고쳐 쓰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출발점은 19조입니다. 재결로 인해서 당사자한테 고유한 불이익이 없으면 그냥 본문으로 가는 거예요.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19조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 무리한 주장이구나 라는 거 금방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주장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괜히 들어서 헷갈릴 법한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시험을 답안지 쓰실 때 헷갈릴 이유가 더욱 없겠죠. 그래서 일부 취소 재결과 변경 재결은 똑같은 논리로 변경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19조 본문의 소송에 해당되고요. 이거는 재결로 인해서 당사자한테 추가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결과입니다.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